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호제도로서는 구속 취소, 집행정지, 보석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네,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 적부심사가 있고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구속 수사가 라는 원칙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 불속 재판을 하려면 보석 제도가 불속 재판을 하려면 특히 보석 제도가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통상 청구 보석이 95%, 직권 보석은 5% 정도 되는데 보석을 허가하는 비율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석 청구하면 1심 본안을 판결할 때 같이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석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점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불구속 재판 제도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면 보석 제도가 잘 활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석 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미국 보석제도를 보면 미국 연방헌법 수정제 8조에는 excessive bail, 그러니까 과다한 보석금을 책정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 excessive fines imposed, no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inflict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 8조에 미국 연방헌법 수정 8조에 과다한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다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뭐 1억 보석금을 청구했다. 그러면 적정한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도의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정적으로 재산이 많은가, 성격, 제출된 증거 등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뭐 1,000억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1억짜리 보증금이 책정된다고 해서 크지 않겠지만 제가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짜리 보석금도 지금 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서 excessive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재정적 능력을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이고 다른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가 지급할 수 없는 보석금을 부과하는 것도 허용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 제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felony 1년 이상 felony 중죄 misdemeanor 경제 사건의 경우에 보면 통상 돈으로 캐시로 내는 것, 그다음에 surety 제3자 변호인에 의한 surety가 있고 bondsman이라고 해서 보증서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 예를 들어 옛날 책에 보면 200불로 돼 있는데 10년 전 책이라서 한 2,000불 정도, 2,000달러 정도를 보안관에게 지급하면은 릴리스를 석방 지휘서를 발행해 줘서 캐시를 내는 거죠. 돈을 전체로 내면 릴리스를 내서 이것을 가족이나 변호인이 유치장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면 제출하면 석방되는 아주 가장 가벼운 전형적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제3자인 변호인이 피의자 불출석의 경우에 보증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변호사가 보증을 하고 출석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가림할 수 있다. 이거는 저 변호인이 그 지역의 신망이 미국 사회에서 그 지역의 신망이 높아야 이런 결정을 머지스트레이트나 저지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스맨이라고 해서 보증업자죠. 요거 일정 보험료식으로 10% 정도를 지급을 하고 보증업자가
돈을 납입하거나 또는 변호인의 경우와 동일한 보증서를 제출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부증하는 그런 방법, 번스맨. 그래서 요것이 너무 범죄가 늘어나는데 요 사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통상적 돈을 내는 보증금 납부하는 것 이외에 서약서를 내는 경우 있죠. 퍼스널 반드라고 해서 자기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반성문이라든가 뭐 각서라든가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own recognizence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서약서, 레커니전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서약서를 내서 보증금 납입이나 제3자의 보증 없이 자신이 서약서를 쓴으로 석방 가능은 경미한 경우에 뭐 구속 체포되었다, 어레스트 됐다 하더라도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베일을 해준 서약서만 내고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펠로니의 경우에는 사건 보고서 경찰에서 이제 피사실 요지 케이스 리포트를 요지를 간단한 문장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고 이에 기초해서 이제 검사 해석에 따라서는 검사로 볼 수도 있고 검사보로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검찰 제도는 이제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select 되거나 elect 되거나 뭐 그런 뭐 제도 주마다 다르니까 검사보가 머지스트레이트에게 연락을 해서 뭐 얼마에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의견을 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치안판사는 통상 낮에는 보통 치안판사죠. 치안판사가 검사 또는 검사보의 부정명령을 듣고 구속 부정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펠런이기 때문에 중죄 1년 이상의 중죄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통상 뭐 텍사스주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보통 10분 정도 심리를 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야간의 경우에는 이제 머지스트레이트는 그 치안판사라고 이제 통상 번역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퇴근해 버리니까 텍사스주에 보니까 야간에 체포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 두세 명이 목록이 있는데 그 변호인이 판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래서 보증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주택 등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죠. 근데 사형 사건, 중죄 중에서도 이제 사형을 선고해야 될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the proof is evident,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돈이 억만장자의 경우에 보석 불호를 위해서 검찰이 그 proof is evident 하다,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모든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미리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실제 심리에서는 이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안 심리가 아닌 보석 단계에서 증거가 전부 법원에 제출돼서 그 증거가 피고인 변호인 측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변호인의 방활동을 돕는 결과가 오히려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판 서류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가지를 않죠.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공소장만 가고 증거 서류는 검찰청 공판과나 공판검사실에 보관을 하는데 보석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보석 청구를 에 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법원에 가야 됩니다. 증거 서류가. 그렇게 되면 그 법원에서 그 기록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단을 배제해야 되는 그런 법원에서 오히려 기록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조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가족관계나 직업 전과 등을 고려하고 그런데 미국 책을 보니까 보석 단계가 그 형사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그 크리티컬 스테이지 중대 국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실태는 어떠냐?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수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포, arrest for investigative charges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에는 아마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피의자를 취한판사 매지스트레이트에게 데리고 가는 절차를 밟지 않아서 보석 결정이 행해지지 않은 채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그 미국 형사사법의 문제다라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보석을 하지 않고 그 예방적 구금 프리벤티브 디텐션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보석 제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보석 뭐 캐시를 낸다거나 슈어티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거나 본드를 내거나 보증서를 내거나 뭐 제3자의 서약서를 낸다는 것만으로 이게 보석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데 빈곤 돈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excessive 과도한 금액이냐 여부를 이게 따지는 데 있어서 피의자가 빈곤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돈이 없으니까 납부할 수 없어서 이 보석 제도라는 이 기본권을 양유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영유할 수 없다. 그 제도의 이익을 양유할 수 없기 때문에 unfair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그 보증금 대납업자, 이 본즈맨의 횡행에 의해서 이 보석제도라는 것이 상업주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도 있고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관계자의 부패 연결되기도 한다. 라고 해서 1960년대 이후에는 보석제도의 개혁이 무수하게 시도됐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보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미국 보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